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신호정보들을 통해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약 100여 건이 SNS를 통해 유출됐다고 합니다. 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무기 정보와 러시아의 작전 계획, 우크라이나전 관련 첩보 및 동맹국 동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2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당사자인 뉴욕타임즈는 칠러 성향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유통됐다면서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허위 정보를 흘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즉시 해당 내용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사실 확인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 착수한 사항입니다. 오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개된 상당수의 정보가 위조된 것이라는 데 대해 한미 당국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조된 사안이므로 한미 동맹의 변수가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정보 영역에서 통용되는 몇 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첫째,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즉 정보 수집의 대상은 적뿐만 아니라 아군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는 외교 관례상 정보 출처와 내용 등에 대해 알아도 아는 채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셋째, 다소 불미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양국 간의 조치는 철저하게 물밑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한미동맹 70주년 동안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힌 적은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외교고 동맹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번 유출 문건과 관련된 국가들의 반응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디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모사드가 정부 반대 시위를 지원했다는 내용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나토의 일원이면서 미국과 대립각 관계인 튀르키예 정부 대변인과 주미 터키의 대사관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인 대변인은 유출된 보고서의 내용은 거짓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나라는 2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호랑이 앞잡이가 되면 호랑이에게 물린다고 한미동맹 이간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를 비롯한 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증거다며 유출 문건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반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 중국과 러시아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확인도, 국제 관례도, 동맹 관계도, 외교도 무시하고 묻지마 반미 선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의 의혹 보도를 사실인 양 확정짓고 주권 침해니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니 하면서 대정부 정치 공세와 반미 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직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독도 문제 선동에 당력을 집중하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짜뉴스에 기초한 반미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한미관계는 일반적인 외교관계를 넘어선 동맹 및 동맹관계, 혈맹관계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 몇 가지만 가지고 반미 선동부터 하는 민주당은 외교의 영역에 갈등 관리도 포함된다는 기본조차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 행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 북한과 중국에 맹종하는 민주당이 과연 애국과 안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시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 북송시켰고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를 저항했습니다.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적시 복명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하는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 살포한다는 괴담을
외교 안보 외교 문서에 적어 배포하는 기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드 산불 약속을 헌납했고 중국의 서해 공정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셋째,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한을 앞두고 한미 정부를 이간해서 방미 성과를 흠집내기 위한 사전 책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02년 효선이 미선이 사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2010년 천안함 폭치 매고, 2016년 사드 전자파 괴담 등으로 부족합니까? 이 괴담 중 사실로 판명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국가를 위한 중대사를 논할 시기에 민주당이 초당적인 협력과 공존은 외면하고 반미 선동에 앞장선다면 민주당 스스로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이적 행위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민주당은 모든 문제가 오직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에 발생했다는 기성전 집무실 이전 탓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과거 청와대 보안시설과 장치는 분산되어 있고 상호 연계성이 부족했지만 이번에 이전하면서 통합 보안 시스템이 철저히 구축됐습니다. 위기관리실과 NOCC도 과거 청와대는 반지하였지만 지금은 지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실 보안시설과 시스템은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회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도체법, 인플레이법과 같은 한미 간의 국익과 직결되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적 사활이 걸린 북핵 대응을 위해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중체단 시기에 민주당은 초당적인 협력은 고수하고 외국 언론이 보도한 의혹만 가지고 외교 문제나 안보 공백으로 몰아가는 묻지마 정치 공세의 혈안입니다. 당대표 방탄이라는 정책을 위해 툭하면 반미 반일 북중로와 동조화되고 종북 종중이 일상화된 정당이라면 반국가 이적단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위대하고 현명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습관적 반국가적 안보 및 국익 자해 행태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국익의 극대화 그리고 진실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이 스스로 거짓 선동의 나쁜 역사와 결별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국민의힘 외교통일 국방정보위원회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